언제부터 그 시작을 할지 지금 아, 지금 이거 시작? 녹음은 되고 있어. 아, 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다시 하면 안 돼? 알았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녹음 제대로- 여러분. 녹음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아?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요? 오케이. 잘 되고 있는 거 맞아요? 잠깐만요. 아니, 지난 에피소드에서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갑자기 또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꼽을 주냐. 개건 멤버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아니, 개건 멤버라뇨. 네, 개건 멤버 아닌가요? 서운하시게. 개건 멤버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 정규 멤버예요. 저 목소리가 커졌어. 정규 파운딩 멤버. 상림 멤버. 상림 멤버예요. 상림 멤버. 아니, 이게 지난주 에피소드에서 그 바젤님이 보라카이 다녀오시느라 녹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쵸. 이제 저랑 이제 리스님 둘이서 했는데, 아니, 보라카이 얘기 좀 해주세요. 보라카이 4박 5일로 다녀왔고요. 그 휴양지였고, 보라카이는 필리핀입니다, 여러분. 어디신지 모르더라고요. 네, 네네네. 필리핀에 그 있다고. 제가 필리핀에 상세 페이지에도 맨 밑에 적어놨어요. 맞아요. 에피소드 설명글에. 네, 설명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어쨌든 필리핀이고요. 잘 다녀왔고, 근데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거기서 약간 피부 화상 같은 걸 입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볼이 너무 땡기고, 볼에 그러네, 이렇게 지금 좀 빨간.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피부과를- 빨간 머리 앤 같은. 맞아요. 약간 그 미스 홍당무 같은. 아니, 밑송당무보다 약간 그 백인들. 맞아, 백인들 피부가 얇은 썬번. 사람들. 맞아. 지금 빨갛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피부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피부과에 다닐 정도로 지금 대가가 큰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라카이 보라카이. 식사하십니까? 피부과 다닐 만큼. 아니, 보라카이 관광청 이런 데서 전화 오는 거 아닌가요? 저희한테 우리 뭐 소송한다고. 그 반대지. 아니, 반대로? 다시 극진한 대접을 해줄 테니까. 하지 마라. 세 분은 초청 드리겠다. 어떻게 하면 이제 햇빛을 안 쐬고도 그치. 완벽한 보라카이를 즐길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알려드리겠다. 보라카이 정말. 애니 3명 모이면 이렇게 되는. 보라카이 진짜 좋았어요. 그 물놀이를 진짜 마음껏 했고요. 아주- 해변가? 네, 해변가에서. 그래서 걸어서. 풀빌라였나요? 풀빌라? 네네. 그런 리조트였고, 그리고 리조트 안에 수영장도 진짜 많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또 바다가 있고, 부럽다. 그런 데에서 지내면서 수영을 열심히 했습니다. 참. 네, 그렇게 보라카이 갔다 온 얘기 들었고요. 아니, 근데 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녹음을 또 하게 됐어요. 네. 맞아요. 아니, 사실 제가 지난화 편을 들었는데 보라카이에서 어떠셨어요? 오면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나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나 없이 이렇게 재밌나? 그럼- 또 이제 질투하셨구나. 너무 질투했어요. 위기가. 불현듯 찾아온 위기. 네, 그러고 이게 또 온라인으로 한 게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온라인으로 잘만 하면서 제가 없을 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두 분이서 만나서 하셔가지고 제가 맞아요. 또 우리도 만나서 하자. 맞아. 우리도 이번 주에 만나자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만나서. 또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리스님 집에 뭐였죠? 그쵸. 리스님의 그 저를 배신하고 간 그 집. 네, 울릉도 탈출 사건. 그쵸. 울릉도 탈출 사건. 네. 그래서. 그 저를 배신하고 간 그 집에 모였고, 네, 배신할 만한 것 같아요. 너무 되게 좋네요. 너무 좋은가요? 좋네요, 이 집. 너무 좋아요. 되게 좋고.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야경도 지금 너무 그쵸. 예쁘고. 네, 도시남자. 차가운 도시 네, 남자. 차가운 리스. 도시남자 리스. 네, 저희가 제 닉네임 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리스가 사실 LESS지만, 제 삶은 FUL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도 했죠. 아니, 저희가 그 리스님이 LESS, 뭐가 없다라는 뜻이죠. 당시에 그쵸, 왜 그쵸. 리스라고 이름 별명을 지었었죠? 개인정보가 좀 노출될 수 있지만, 이름을 뭔가 약간 변형해서 지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 리스의 그 뭐가 없다라는 뜻이랑은 상관없이. 아마 그때는 네, 없었을 수도 그때 있어요. 이제 지었는데, 근데 이제 근데 상황이 아,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뭐 요즘에는 리스님이 일도 많고, 집도 집에 물건도 많고, 물건도 많고 만나는 일정도 많고, 일정도 많고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가 너무 뭐 풍족해. 그래서 이제 이름 별명을 리스해서 이제 풀
일본어 발음이 이제 후루 이놈의 후루 그러니까 자식 탕후루처럼. 후루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후루님의 집에 오니까 또 아주 물건들도 또 아주 그러니까요. 많고.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탐내는. 탐내는 네. 물건들도 많았는데. 아니, 제가 막 여기 보자마자 막, 이거 놔주면 안 돼? 내가 더 잘 쓸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그 안 주더라고요.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아니, 책도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쵸, 맞아요. 언제 갚을지 모르겠지만. 네, 반납을 원래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또 어쨌든. 그렇게 그렇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뭐뭐 하는 누굽니다. 해야죠. 해볼까요? 네. 네, 저는 지금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리스입니다. 아 저는 콘솔을 하나 더 사볼까. 콘솔이 뭐죠? 게임 콘솔. 게임 음향 콘솔. 콘솔도 있어서. 아니 요즘에 그 포켓몬이랑 젤다 섞어놓은 것 같은 그 게임이 그렇게 네. 약간 뭐라 해야지 패럴드? 펠월드. 패럴드를 좀 해볼까 싶기도 하고 저는 또 용과 같이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또 엑스박스를 좀 사볼까 좀 용과 여쭤봐가지고. 같이는 게임 이름이에요? 일본 그 어. 야쿠자 미화 게임 있습니다. 아, 일본 GTA 같은 게임이었는데 네, 그런 재밌겠다. 하고 싶어가지고 좀 또 리스님 저게 엑스박스 맞아요? 저는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이니까? 엑스박스, 닌텐도 다 있고요. 아, 포로하죠, 포로. 진짜 모르고 진짜. 네, 이렇게 3종이 다 있으셔서 네. 진짜 그런 게임 선택을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컴퓨터도 와. 좋은 거 있어서. 그러니까요. 쩐다. 게임에도 뭐 많을. 아, 근데 그 놀러 나가느라 집에서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마저도 후루. 후루 살고. 후루 자식. 아니, 야, 이거. 후루 자식 이거 약간 후루. 용납이 안 될 뻔했어요, 순간. 그러니까요. 네. 네. 바지씨. 네, 저는 지금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서 약간 졸린 바질입니다. 네, 뭘 먹었죠? 저희가 일단 보자마자? 후루님 집에 와서 리스라고 했죠. 네, 리스님 집에 와서 빵을 먹었고요. 뭐 참깨빵, 뭐 크루아상 네. 이런 거 먹었고. 맛있었어. 제가 너무 이제 맛있었어요. 냉동 깨찰빵을 깨찰빵, 에어프라이어에 맞아요. 돌렸고 이제 맞아요. 바질 씨가 집들이 선물인지는 몰라도 맞아요. 집들이 선물이에요. 빵집에서 뭔가 소금 크루아상 빵 같은 맞아요, 느낌을 맞아요. 그런 갖고 걸 오고 사왔고. 이것저것 갖고 와서 그런 거. 먹었는데 그쵸. 그거 먹고, 또 저녁을 또 먹었어요. 그 저녁으로 또 떡볶이. 튀김 이런 거. 대표적인 탄수화물이죠. 네. 떡볶이, 튀김 이런 거 먹고 해가지고. 빵도 먹고. 네, 네. 그 약간 단 거 많이 먹었다가 훅 떨어지는 그걸 경험하고 있대요. 맞아요. 바질 씨가. 근데 그걸 저희가 그 밥을 먹고 바로 녹음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에너지로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그 애는 좀 놀았어. 약간. 놀았어 저희가 지금 놀았어요. 영상 보고 막 영상 얘기하고 보고, 예. 하면서 네. 좀 놀아.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이제 꿈벅꿈벅 졸려요. 네. 전이 조금 그렇게 그렇습니다. 있다는 점을 네. 이제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의 주제가 그 뭐죠?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뭐죠? 오늘의 주제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입니다. 좀 심오하다. 원하는 너무- 것을 얻는 방법. 네. 중요한 어쩌다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되셨어요? 이 아유, 바질님이 작가로 이번 에피소드 그래요? 작가님이셔서 사실 저 네. 민코 씨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바질님이. 얘기했어요. 제가 저는 아까 그래서 방금 주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죠? 라고 느낀 게. 진짜 몰랐던 거야? 아니, 뭐였지? 진짜 뭐였지? 이런 아, 느낌이. 진짜 기억이 안 저희가 났다. 아까 네. 그 음식을 사러 나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얘기를 한 이유가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이직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어요. 이거 회사 사람들이 듣나요? 아니요, 안 들어. 아, 듣나? 아니 저 근데 안 들어요, 안 아니, 근데 저 들어. 궁금한 게 있긴 있어요. 네네. 뭐냐면 그 이직이 네네. 인 프로그레스인지 네네. 아직도 진행 중인데 한 번을 실패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번이 끝난 거예요. 그냥 이직에. 왜냐면은 회사를 하나 떨어져도 네. 뭐 한 5개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아, 그쵸. 근데 일단은 휴식, 일단은 시즌 오프. 일단 이직 준비를 하다가 일단은 이번은 문 닫았다. 네, 일단은 문 닫았다. 아, 오케이. 이런 상태입니다. 요번 이직 그런데요. 시장은 이제 마무리. 네, 이제 원하는 걸 얻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이직 실패 경험이, 꽤 그래도 하면서도 좀 이제, 그 제가 최종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꽤 긴 기간을 하다가 떨어져서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근데 저도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이번에 되게 많은 걸 뭔가 느끼고 깨달으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어쨌든 지근거리에서 봤는데 네네. 그게 그냥 단순히 막 떨어졌으니까 아쉽다 이게 아니라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약간 인생을 되돌아보는. 인생 한번 살았어. 인생 한번 살았어. 인생 지금 갑자기 2.5회차 시작.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큰
경험이었고 좋은 경험이었고 그 실패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좋은 경험이었고 그래서 원하는 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원하는 건 지금은 뭐 이직인가요? 합격 통보를 얻는 분? 그렇죠.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좀 더 원했던 거는 뭐 좋은 커리어를 얻는 방법은 뭘까?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아니면은 사실은 또 좀 저는 연봉을 좀 올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돈을 벌 수 어떻게 있을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중요하지, 이런 것들, 중요하지. 이런 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 두 번째 그쵸.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이유는 논리적이야. 그 리스님이 네. 최근에 원하는 걸 좀 많이 얻으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말 그냥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그 리스님 말 듣기 전에 제가 하자면 네. 그 리스님의 어떤 해주세요. 적극적인 태도,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약간은 당당한 협상가의 태도. 그게 조금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 리스 진짜 당당해, 네,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좀 여러모로 인상이 깊어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걸 좋네요. 이제 제가 후로가 그쵸. 되는데 또 기여한. 네, 리스님이 한번 어떤 건지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나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하나, 그거. 아, 그거 하나? 네. 저거 있잖아요. 저거라니? 그 그림. 그림? 저거 할인 얻은 방법. 아,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그, 그림 대여 서비스가 있어요. 저 진짜 뭐가 많아요. 그림 대여 서비스라고 약간 그 미술 작가들의 그림을 매달 구독 형식으로 대여를 해주는 건데, 3달 프로모션이 10만 원인 줄 알고 가입을 했다가, 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5만 원인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다른 링크로 들어가면은 네. 5만 원에 주는 거였어. 네, 일부 사람들한테만 선별적으로 5만 원으로 그런 혜택을 뭔가 제공을 약간 해준다. A/B 테스트스러운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었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네. 사람을 가려가면서 이 사람은 10만 원, 이 사람은 5만 원 이렇게 혜택을 따로 주고 있었는데 제가 호갱을 당할 뻔했죠. 10만 원 낼 뻔하다가 5만 원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10만 원을 먼저 결제를 하고. 결제를 하고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을 해서 5만 원이라면서요. 저 이거 5만 원으로 다시 해주지 않으면 그냥 환불 때려버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서 결국 5만 원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사례가 조금 더 제가 이 주제를 하고 원했던. 싶었던 이유였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저라면은 되게 이렇게 원하는 게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에 결제했지만 5만 원에 지금 이걸 팔고 있는 걸 알았어. 그럼 난 5만 원에 결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실 또 방법이 그 10만 원을 그냥 취소하고 제가 그냥 그 5만 원 다시. 링크로 들어가서 제가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를 얻어낸 느낌?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냥 그거를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취적으로 얻어냈다. 조금 진취적으로 뭐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이거 안 주면은 나 그냥 취소할 거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뭐 나쁘게 말하면 뜯어내는 그렇죠. 삥 뜯었다.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 깊으면서도 맞아, 사실 맞아. 저는 그런 모습이 좀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아니면 어떤 성정이라고 할까요? 성정. 그런 거에는 굉장히 유교적이다. 그런 거에 별로 저런 태도가 잘 불편해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제가. 그러니까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다고 말을 해야 알 텐데 그쵸. 그렇게 뭔가 확실히 제가 그게 잘 안 되고. 나의 그러고- 의견,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하는 게 어렵다. 그러고 뭔가 난 이걸 원하니까 너네 이걸 나한테 내놔. 이렇게 말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민코님도 저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아니 저도 여기저기 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예전에 그 저기 비행기가 한번 그 연착이라고 하나 연착이 돼가지고 네. 결항이 돼서 그 하루를 더 숙박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뭐 막 그랬었나? 아무튼 그래서 비행기를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일요일에 한국에 도착하는 이 일정이었는데 월요일에 도착을 하게 돼서 월요일 휴가를 급하게 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항공사에 그냥 저는 그냥 그런 일이 예전에 한 번도 없어서 가지고 처음으로 경험한 일이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해주는 줄 알았다? 아. 근데 안 돼. 같이 가던 친구들이 그거 했냐고 그 신청했냐고 클레임 걸었냐고. 고객센터에 가서 클레임을 걸어야 환불을 해주는 맞아요. 시스템이더라고요. 맞아요. 클레임을 해서 그랬더니 한 70만 원인가 돌려주대?
그래서 나는 그것도 좀 충격이었어. 아, 이거를 내가 알아서 하지 않으면 뜯겼겠구나. 뜯기는구나, 그걸 그냥. 맞아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저의 성정에는 그게 잘 안 맞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리스나 이런 사람들의 태도나 어떤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민코님 맞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면은 내가 오히려 눈탱이를 맞게 되고 맞아,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맞아. 그런 사회라는 걸 점점 알아가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너무. 성격상. 너무 진짜 너무- 온실 속에서 살아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저는 최근에 좀 느끼는 건 회사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건 하고 싶지 않다. 맞아요. 내지는 나 이만큼 일하니까 연봉 이만큼 달라. 맞아요. 아니면은 나 이 사람이 일하고 싶지 않다. 뭐 다른 사람이랑 다른 팀으로 옮겨달라. 이런 걸 해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뭔가 저도 그렇고 그냥 좀 버티는 거가 더 편한 것 같아. 견딘다. 사실. 맞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좀 힘들어 좀. 근데 그거는 저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각이 보이면 말을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그쵸? 뭔가 각이 보이면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좀 더 이제 그 방법을 알게 되고 자신감을 얻으면서 좀 이런 걸 저런 걸 시도를 해보고 그게 좀 뭐 까이기도 하고 그쵸? 이렇게 하면서 얻어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태도를 좀 배우고 싶어서 배우고 싶다. 그럼 저한테 뭐 고견을 묻는 그러니까 건가요? 배우고 싶기도 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네. 오늘의 주제를 좋습니다. 가져왔다. 일단은 와, 인트로를 잘 깔았네요 저희가. 인트로가 근데 좀 많이 긴데? 인트로가 20분이요? 인트로가 20분이야. 아니 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직서를 조금 풀어주시면 그냥 간단하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직설이요? 회사살 만드는 거 맞죠, 진짜로? 뭐, 들으면 그게 운명이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뭐, 회사에서 뭔가, 뭐,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어요. 네, 여러 가지 그럴 수 힘든 일이 있죠. 있었어. 힘든 그러니까 일이 이직 있고. 준비를 했겠지. 그래서, 뭔가 이제 회사를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라는 라고 생각이 생각을 해서 이직을 해야겠다. 근데 제가 뭔가 하는 업무나 이런 게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좀 쉽지 않지. 네, 뭔가 딱 전문적인 딱 요 분야 뭐 이런 게 딱히 없어서 뭉뜬 느낌.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러 군데를 지원을 해보고 관심이 있고 뭔가 핏이 맞을 것 같은 데를 지원을 해보고 이거 자체를 하나의 나의 어떤 이렇게 나를 알아가는 도전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고서 이제 여러 군데를 지원을 하는 와중에 첫 번째 지원한 곳에서 된 거예요. 됐다는 게 1차가 된 거예요. 1차가 됐다. 그렇죠. 1차가 됐고 또 이게 웬일 뭐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전형을 계속 했죠. 네. 근데 그 1차 이후에 뭔가 많았어. 일주일짜리 과제가 있었고 네. 근데 그 과제도 막 3번의 중간 피드백을 받고 막 이런 과제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최종 면접도 있고 이런 좀 길고 좀 빡센. 길고 빡센 그런 과정이었는데 뭐 그런 걸 다 했는데 이제 최종 면접까지 보고 떨어진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건? 뭐 거기서 원하는 느꼈던 건 거의 관점에서? 원하는 거의 관점에서 저는 그 맨 마지막 면접에서 좀 아쉬웠나요? 아쉬운 게 좀 있었던 거는 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런 거고 협상을 좀 잘 못했다. 네, 그치만 내가 부족한 건 이런 거고 그리고 너네가 보기에 부족한 거 이런 것도 알고 있다. 그치만 난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난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뭔가 자기 어필을 논리적으로 협상을 좀 잘하는 게 약간은 부족하지 않았나. 또는 근데 그 순간에서가 아니라 그냥 좀 전반적인 그런 마인드셋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눅이 들었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궁금한 게 진짜 이직을 그 회사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너무 어렵다. 나의 욕망을 정확히 아는 거. 그렇죠. 나의 욕망을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뭐 더 넓은 공간을 원했던 건지 뭐 안락한 환경을 원했던 건지 작은 집이 싫어서 아니면은 작은 집이 싫어서인지 아니면 뭐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은 건지. 그런 친구들 초대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친구들로부터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건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내 집을 마음껏 인스타그램에 뽐낼 수 있게 뽐내고 싶었던 뭐 미래를 건지. 준비하고 싶었던 그런 거가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쵸. 그냥 그 뭐 더 큰 집으로 이사할래라는 건 사실 되게 단순하지 않아도 결과. 그냥 되게 표면적인 욕망인데 사실은 그 욕망을 왜 그런 욕망을 내가 갖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뭔가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서 꽤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진짜 이직이 나한테 필요한 게 맞나? 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약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실패하고 나니까 좀 이거를 내가 이거 왜냐면 제가 그 과정에서도 여기를 붙어도 내가 갈까라는 고민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쵸. 근데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지금 자신이 더 없었던. 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즌 오프를 한 것도 있어요. 더 이상 거 이직 시도를 준비. 안 하기로 한 것도 있는데 다시 지금 회사로 눈을 다시 돌린 거네요. 그렇죠. 다시 이제 좀 이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오히려 아. 한번 그렇게 약간 한눈을 팔고 나니 약간 가출을 한번 하고 그쵸, 가출 한번 나니까 하고. 집이 좋구나. 집이 좋구나라는 걸 약간 알게 가질 돼. 씨 직장 동료가 들어도 안전하겠다 이 정도면. 아 그래요. 이거는 집이 좋네요, 여러분. 열심히 이거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들어도 오케이 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뭔가 본인이 원하는 걸 명확히 알아야지 협상도 잘할 수 있고 한 건데 좀 그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리스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원하는 것을 얻는 게 협상의 얘기인 건지 상대방을 네네. 설득하는 거에 대한 건지 아니면 제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건지 질문을 조금 좁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상에 어떤 대한 거. 최근에 좀 욕망했던 거 없어요? 아, 욕망했던 거라기보다는 네. 그냥 제가 그냥 회사 얘기를 했으니까 회사에서 약간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저도 약간 붕 뜬 느낌이 들었을 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팀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오. 그래서 그럼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가보죠 이런 식으로 가서 그렇게 제가 요구한 대로 하게 될 것 같아서 공간을 주셨어요? 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얘기하진 않고 그냥 이런 방향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잘 하셨네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2번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불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뚝 까맞았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냥 불만이 있다. 이런 거는 나가고 싶다. 팀을 바꾸고 싶다.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근데 이제 상급자가 듣기에는 이게 자기 상황을 잘 분석을 해서 어디가 불만족스러운지 얘기를 해야지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할지 있고. 그 여지가 있으니까. 팀장한테 얘기할 때도 그치. 어떤 옵션 1, 2, 3가 있고 이 1, 2를 나한테 줄 거면은 뭐 이런 거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냥 요즘 좀 일이 잘 안 잡히는 것 같네요. 막 하면서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네요. 혼났어? 혼을 내시진 않고 논리적으로 혼났어요. 그렇게 말하면. 네,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나는 나가고 싶다로밖에 안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해서 한 2주 후에 이제 고민을 제가 또 많이 했죠. 이제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불만족스럽다라기보다는 뭘 하고 싶다 쪽으로 바꿔서 얘기를 했더니 훨씬 더 생산적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다른 얘기인데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나 바질님은 회사가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있고 되게 어쨌든 불만족스러운 것도 조금 최근에 많이 있었고 그쵸. 저도 좀 그런 느낌인데 그쵸. 지난번 에피소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번쩍이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어제 리스님은 그래도 회사에 되게 만족을 하면서 잘 다니시는 것 같거든요. 비교적 아닌가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좀 만족하는 법을 좀 터득한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거 맞아요. 좀 안 분지족하는 법 좀 맞은 것 같아요. 익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욕망하는 걸 내가 이렇게 추구해서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가진 것에 만족한다? 그쵸. 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진 걸 되돌아보고 거기서 사실 가진 게 많았네? 라고 깨닫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기에 리스님이 좀 잘하고 있는 거는 그 본인이 그러니까 사실 어떤 걸 선택할 때 100%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뭔가 내가 참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지만 그냥 안고 갈 수 있는 것과 만족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터놓고 얘기를 해서 뭔가 그걸 바꾸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걸 좀 잘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안고 갈 수 없는 무언가는 팀장님하고 잘 얘기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걸 좀 잘하는 것 오늘 같다는 잠깐 딴지를 걸자면 네. 여러분이 제가 뭔가 잘하고 있는 모습만 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저도 막 거절하거나 약간 지지부진하게 그냥 흘러가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긴 하거든요. 회사에서 회사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제가 맡은 일에서도 그렇고 칼같이 못 자르고 네, 아, 그쵸. 갑자기 리스님 저희가 너무 비행기 태워드리니까 좀 멀미 부담스러워가지고 났어, 지금. 멀미 나가지고 빨리 지금. 빨리 땅을 디뎌야 돼. 밟아야 돼요. 지금 귀가 먹먹해요. 그런 것도 아무튼 있고 네, 귀가 먹먹해서. 아무튼 나는 그런 게 좀 자기 욕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의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알고 뭔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내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 거를 딱 아는 사람은 되게 좀 멋있는 것 같다. 맞아. 맞아요. 그런 사람이 맞아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자기 맞아요, 맞아요. 분수라기보다는 뭐야? 라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어떤 테리토리? 자기 객관화를 잘 아는 아니 사람? 영어 그만 써주세요. 아니,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을 좀 알고 거기에 자기 분수 맞는 것 같아요. 단단하게 왜 싫어하는 거야? 그냥 눈에 맞춰서 살라 이런 거 싫어하는 거야? 싫은가 봐요. 부정적인 느낌이잖아. 아, 나는 저는 완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요즘 든 게 내 분수에 맞지도 않으면서 고급 취향을 갖거나 욕심이 많은 건 저주고 불행인 것 같아요. 리스님 그 얘기 종종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사실 그런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미가 많고 되게 좋은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잘 만들어지거나 고급인 걸 좋아하는데 그럼 필연적으로 무조건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돈과 시간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저 약간 저 돈 많은 친구들 보면은 걔네 따라서 막 어디 명품샵 이런 데 좀 놀러 가면 맞아요? 네, 예전에 가면은 막 가랑이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랑이 찢어지는 게 뭐냐면 걔 돈이 많잖아. 그냥 사. 근데 그게 뭐 그냥 사진 않는데 그냥 가방 같은 걸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만져봐. 그러면 막 여기 품질이 좋네. 뭐 만듦새가 어떻고 여기는 소를 좀 별로네. 어떻게 했고 뭐 소를 어떻게 했고. 재질이 어떻게 해서 그래서 얘는 100만 원인 거야라고 할 수 있어 걔네는. 그치. 그게 더 내구성도 좋고 디자인이나 그런 걸 아니까. 근데 그런 걸 내가 돈을 못 버는데 알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사서 입는 이것들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겠어. 그런 게 조금 약간 저주일 수 나의 있다. 그 빵꾸난 양말과 빵꾸난 양말과 그런 것들이. 그래서 원하는 걸 얻는다는 제목을 붙이긴 했지만 사실은 원하는 걸 둘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얻지 못하는 경험도 되게 왕창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그쵸. 같고 원하는 걸 많이 얻었을 때 사실은 행복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아봐야지 그 맞아요. 중간의 선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케이. 이 이야기가 좀 샀죠? 색다기보다는 좀 여러 갈래로 전개되고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은데 좀 근데 어쨌든 아까 했던 얘기로 좀 돌아오면 그러니까 원하는 걸 얻는 게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판이 있고 거기에서 되게 열심히 해. 남들보다 막 2배, 3배 해서 그 트랙에서 내가 1등을 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 같아. 그쵸. 근데 이제 약간 또 약간 한국 얘기하는 거 좀 너무 좀 클리셰긴 한데 약간 한국 사람들이 좀 잘하는 게 그런 류를 통해서 맞아요. 원하는 걸 얻는 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너무 클리셰다. 뭔가 클리셰.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경쟁. 입시가 있고 경쟁이 있는 어떤 판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맞아요. 실제로 막 이제 직장을 가져도 뭐 결혼을 어떤 사람이랑 뭐 더 했고 뭐 어디 살고 아파트 어디 살고 직장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뭔가 비교하잖아.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제 그런 방법 말고 근데 그건 어쨌든 남이 깔아준 어떤 맞아요. 트랙 내지는 이미 깔려져 있는 어떤 거에서 맞아, 경쟁하는 맞아. 건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공간을 새끼를 막 만들면서 막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새끼. 새끼. 그러니까 가족을 만드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뭐 새끼? 무슨 소리예요? 저도 그 들었어요. 새끼를 치는 줄 알았어. 아니 무슨 그거 아니고 그래서 좀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사실은 되게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 원하는 거를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 아세요?
뭐요? 나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 뭐. 모르지 당연히. 그 김어준 방송인 김어준 네. 씨가 하는 얘기인데 그 자크 라캉이라는 네.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되게 유명한 말 중에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김어준 씨 얘기는 안 해도 상관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락한 직접 인용해도 될 것 같은데. 편집해주시고. 편집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같이 엄마가 판단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엄마가 예상이다. 그치 막, 이게 막 맛있는 막 건강에 좋은 걸 먹으면 막 박수 쳐줘. 그리고 막 이렇게 걸어 다녀 막 박수 쳐줘. 그래서 아 나는 되게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아빠를 행복하게 이렇게 하면서 타인의 시선에 나를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내가 욕망하게끔 인간이 길들여지고 훈련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욕망하는 게 뭔지 타인이 욕망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찾는 게 일단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맞아요. 같고. 그게 좀 맞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저희가 아까 그 리스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뭐 삶의 태도냐 아니면은 뭐 그 협상을 하는 거냐 하면은 저는 삶의 태도의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어쨌든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어렵고 어려워. 사실 그러고 온전히 나만의 욕구로만 이루어진 욕구는 있는가? 또 있는가 이런 철학적인 얘기도 좀 근데 하게 그 되고. 맞긴 해요. 진짜 네네. 그 사회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지 내가 순수하게 좋아하는 건지가 맞아요.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근데 그건 사실 경험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저는 해보려고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공연을이나 뭐 영화라던가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다양한 층위의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간접 경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말랑말랑한 부분을 남겨두는 건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뭐죠? 나 이해 못했어. 전혀 이해 못했어요. 저도. 갑자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촉감적인 얘기? 어쨌든 방 리스님 하는 말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려면 이제 어떤 걸 한정 짓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게 아니라 근데 계속 뭔가 어쨌든 새롭게 발굴하고 발견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MBTI도 약간 안 좋다고 하는 게 뭔가 나는 규정 지어버리네. 나는 난 이런 NTP니까, 사람이야. 나는 INFJ니까 이래도 돼. 그 목소리 나왔다. 그 목소리 나왔다. 뭐 도라에몽이냐고. 그래서 약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욕망에 대한 걸로 뭔가 옮겨가긴 했는데 결국에 원하는 게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욕망? 내가 좋아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던 유일한 옵션이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로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게임 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수집도 많이 했는데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죠. 사실 일반인 기준에선 좋아하는 게 맞는데 아니 잠깐 집에 게임 콘솔이 3개가 다 있는 분이 근데 생각보다 다른 재밌는 것들을 찾으니까 비중이 굉장히 확 줄어드는 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영화, 공연 이런 것들을 즐기기 시작하니까 되게 시간을 많이 쏟고 그리고 좀 정신 에너지를 많이 그쵸. 진득하게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의 어떤 자원은 한정적이니까 그치. 시간, 돈 이런 거 한정적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냥 살아가는 건 나를 계속해서 새로 고침하는 여정인 것 같아요. 뭐야 아, 왜 갑자기? 뭐야 멋진 말을 하네. 그러니까 나 멋져? 새로 고침? 오. 근데 새로 고침하면 다 그냥 리프레시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뭐. 그러니까 계속돼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는 걸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실시간으로 알아차린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아니면 나 약간 또 다른 해결책이 있어. 뭐. 뭐냐면 방금 뭔가 리스님이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은 느낌도 약간 있는데 그러니까 욕망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의 해결 방식. 부처님 후려치기인가요? 역시 그 북다 유치원 다녔던. 네, 저 불교 유치원 불교 유치원 다닌. 그러니까 왜냐면은 참선하면서 죽비로 뚝뚝 이제 등 맞았고요. 게 집착이거든요, 집착.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일이야. 근데 친구가 생일인 걸 까먹었어. 생일 선물 안 줘. 라는 건 빈정이 상했어? 아니 생일이면 마땅히 나를 챙겨줘야 한다라는 집착. 애초에 기대가 없으면 자유로운 거지. 굉장히 불교 믿으면 좋아하겠는데. 그러니까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저 욕심이 좀 많아서 저는 번뇌가 많아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불교를 불교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번뇌가 없으면 뭐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죠. 아무튼
바지님은 뭐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경험이죠? 예를 들어서 스스로 원하는 게 뭔지를 딱 발견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 뭔가 자기의 방식들을 해놨던 경험? 아, 근데 저는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도 나는 나를 여전히, 찾아가는 그러니까 과정이다.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 회사를 관두고 지금 회사를 다니는 이 과정들? 그리고 뭔가 그런 회사를 선택하고 어떤 나의 진로를 꾸려가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론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회사나 지금 회사나 사람들이 다들 되게 막, 되게 거기 좋은 회사다. 아니면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도 거기 되게 좋은 회사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제가 뭐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뭐, "헉, 정말 뭐 대단하다. 좋은 일 잘한다. 하시네요." 좋은 일 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만족감이 오지 않아요. 뭔지 알아. 그래서 그 괴리를 느끼면서 되게, 결국에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만약에 네임밸류가 되게 있는 회사에 그쵸.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회사에 다니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네임밸류가 되게 큰 회사를 다니는 게 중요한 사람인 줄 좀 알았거든요. 그렇죠. 어렸을 땐. 네, 근데 사실 전 회사나 지금 회사나 각기 다른 느낌으로 네임밸류가 크단 말이에요. 유명하고. 네, 둘 다 뭔가 네임밸류의 측면에서는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인정받는 그건데, 근데 그 안에서의 저는 딱히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그리고 직장 동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근데 뭐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거니까. 행복할 때도 있고 별로 안 행복할 때도 그쵸. 있는 거지. 그쵸. 근데 이제 그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아닌 것 같다. 무슨 얘기인지 이런 알겠죠.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요즘에 저는 좀 또 꽂혀 있는 게 약간 연봉 이런 거거든요. 연봉, 돈. 샐러리. 샐러리.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은 봉급을 올릴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이제 머릿속에 이게 가득 차 있는데, 네. 막상 근데 저 한 이게 가지 중요할까? 하나 더 좀 이런 물어볼게요. 생각이 듭니다. 물어봐요. 근데 연봉이 왜 중요하세요?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제가 할 할 수 말이 있는 없어? 말이 없어. 근데 아. 되게 심플하지 않아요? 지금이 불만족스러우니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이런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 제 존재를 좀 인정받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으로서 높은 이제 네. 페이로서 내가 이제 이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숫자로 맞아요. 찍히는 게 실물로 보고 그것밖에 싶다.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렵다. 어렵나요? 아니,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네. 근데 여기서 이해는 저는 너무 쉽죠. 저는 사실 여기서 네. 왜 그게 중요해요라고 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약간 심연으로 가면서 그쵸, 약간 싸움 그쵸. 날까봐 약간 싸움은 못하겠어. 아니고 싸움은 아닌데 답이 없는 그냥 시간으로. 돌고 도는 그쵸, 이제 돌고 바닥을 도는, 네. 기는 그럼 우리 번쩍이들은 다들 이제 이탈할 거예요. 재미없다고. 뭔 그게 소리 하는 거야. 문제죠. 오잼 이러면서 그게 문제인 다른 거죠. 팟캐스트로 가실 거라서 네. 그런 뭐 그런 게 조금 있죠. 네. 저 그 약간 또 한 번 더 화제 전환해서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나에 대해서 되게 잘 알게 됐어. 내가 원하는 것도 잘 알아. 근데 그거를 이제 원하는 거를 얻는 방식이니까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아니면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유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쵸.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끔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고 술수를 써서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게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게끔 하는 것도 있고 저는 또 드는 생각은 오히려 시기를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맞아요. 업무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런 드디어 생각해요. 느끼셨군요. 어떤 이게 원래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몇 개월 빨리 한 것 같아요. 어떠다가? 그러니까 조급해서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지나고 나면 찰나의 순간이고 맞죠. 이거 그때 조금 더 뜸을 들이거나 더 좋은 타이밍을 노렸다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그 성급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구나라는 게 돌이켜보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러니까 이직 너무 얘기가 나오니까 불교스럽다. 어쨌든 이직으로 계속 얘기를 해보면 근데 꼭 이직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계속 사람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지금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거는 그래도 쉬운데 그걸 내가 멈추거나 이탈하거나 다른 걸로 변화를 줄 때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사실 사회적으로 되게 좀 칭송받는 그런 경우는 원래 안 되는 거였어. 근데 막 어떻게 해서 되게 예외적으로 뭔가를 막 해냈어.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12살에 1,000만 원을 번키라 막 이런 거 있잖아. 목소리 나와서 무슨 아니면은 뭐 어디 보면은 뭐 내가 뭐 27살인데 창업을 해서 뭐 19억 어디 뭐 매각하고 막 젊은 연쇄 창업가 막 이런 걸 하든지 아니면은 막 뭐 대학생인데 주식 투자해서 막 무슨 35억을 벌었다든지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잖아. 유튜브만 봐도. 근데 그런 게 사실 찔리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되게 한 그런 경우잖아. 근데 사실 그게 곧 기업가 정신. 그게 곧 기업가 정신이고 그렇게 뭔가 예외적인 걸 만들어가지고 되게 성공을 하는 게. 근데 우리가 매번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인간은 인간인데 그냥. 그러니까 어떤 시기가 오는 거를 기다리는 것도 억지로 막 힘을 들여서 안 되는 거를 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되는 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시기나 상황이 맞물려서 안 되는 게 되는 걸로 변화하는 어떤 시기도 있을 텐데 그 타이밍을 내가 잘 잡아서 이용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대세나 기세를 이용하는 것도 조금 중요한 어떤 방식인 것 같은데 그거를 오히려 약간 20대 30대가 이제 30대가 포함됐는데 좀 젊은 혈기가 너는 아직 좀 젊은 혈기로 그러는 거야라고 막 어른들이 하는 게 치기 어린 것처럼 치기 어린 거라고 말을 하는 게 그런 거를 뭔가 잘 보는 시야가 아직 넓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 좀 공감이 돼요. 저는 원래는 되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 얻기 위해서 빨리빨리 기민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빠릿빠릿하게 선택을 하고 지금 이 환경이 마음에 안 들면 뭐라도 빨리 바꿔가지고 또 새로운 환경에 날 놓고 막 이런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람은 좀 성장을 하는 것도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기도 하고 그럼 그 한 계단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시기를 견뎌야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몰랐던 것 같고 그걸 좀 아직도 어색해하고 아직도 그런 상황이 되게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그 이직 실패를 하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또는 지금은 뭔가를 더 쌓아야 되는 때구나라고 느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배우셨네요. 이직 준비하면서. 네, 맞아요. 훌륭한데요. 인생 한번 그래서 뭐 근데 그런 칭송 받는다는 게 저는 되게 민코 씨가 얘기하는 칭송 받는다의 범위가 굉장히 좁은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그 기업가 정신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맞아. 거기에 좀 많이 꽂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요즘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뭔가 묵묵하게 힙하지 않은 걸 이제 해나간 사람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안 보이지만. 그렇죠. 매체에 나오지 않죠. 매체에 나오지 않죠. 쇼츠에 나오지 않죠. 그런 사람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거고 맞아. 보이지 않지만 그런 삶도 나쁘지 않겠다? 리스님 언제 이렇게 됐어요? 저 현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리스님 분명 우리 파워캐스트 시작할 때마다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1화 듣고 오시나요? 많이 현명해졌다 진짜. 많이 현명해졌다. 많이 깎였죠 사람이. 근데 지금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보니까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는데 눈빛에서 안정감과 그런 걸 확 느껴져요, 사람이. 진짜로. 이게 혼자 30대라서 그래요. 아니, 저희가 지난번 조언 에피소드도 했지만, 조언 잘할 것 같아. 저 잘해요. 그러니까, 미안해. 약간 소식 같네. 그러니까. 눈빛이 확 바뀌었어요. 지금 눈빛이 싸늘한 눈빛. 약간 도끼 눈 됐어, 순간적으로.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비행기를 한번 태워줬는데 날아갔어. 무조건 바꿔버렸어. 성층권 뚫고 지금.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거나 아끼는 사람한테 그냥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조언하는 건 나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진짜 많은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각자 돌아가면서 이제 소감 얘기하나요? 할 말 남아있는 분 있으신가요? 소감 얘기해, 소감. 얘기하시죠. 민구 씨 먼저? 저부터? 네. 이거. 저 먼저 안 할래요. 아니, 바지님 하세요.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오긴 했는데 좀
뭐 결론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하네요. 아, 그래도 많은 걸 얘기했어요. 네, 재밌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걸 얘기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전 또 한 3년 정도 후에 우리가 또 이 얘기를 하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발. 이 얘기를 하면 그때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우린 또 어떻게 깎여 있을까? 깎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저는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네. 들었어? 아니 들으면서 미래에 우리 내가 얘기. 들으면 되게 막 우스워했으면 좋겠어. 막 아. 픽 웃으면서 막 코. 어렸네. 진짜 진짜 얘네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막 이랬으면 좋겠어. 아, 그만큼 성숙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때는 참 뭔가 조금 되게 빠르게 생각했구나. 저는 반대로 미래에 제가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 되게 비웃지 않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 나는 막 이러면서 이제 방금 전에 그 조언을 잘하는 그래서 그죠. 아, 근데 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잘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알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해보는 거. 그걸 끝까지 해보는 거지. 그거 중요한 거. 끝까지 해보고 뭔가를 얻든지 못 얻든지 했어. 그랬을 때 그냥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을 그때 내리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얻었던지 못 얻었던지 간에 그때 가서 나 사실 이거를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못 얻었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별로 원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 라든지.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근데 식으로. 어쨌든 엎질러진 물인데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그거를 한 엎질렀기 거를.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회도 어쩔 수 없는 어쩔 거지.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어쩔 수 저는 없어. 그 후회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에는 확신이 계속 없어서 뭔가를 계속 그냥 내 마음에 대해서도 지지부진했던 것 같은데 그냥 해봐야지 아는 것 같아. 내가 맞아요. 심지어 뭘 원하는지조차도. 그래서 물건을 그렇게 막 삽니다. 내가 이런 물건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합리화가. 인생은 자기 합리화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명언이네요. 또 두 번째 명언. 그래요? 자, 아니 리스님 소감. 저 약간 여기에 말을 조금 얹자면 네. 무슨 얘기했지? 제가 그 원하는 게 뭔지를 실행력이 알려면은 끝까지 해보고 해봐야지 안다. 저는 원하는 게 뭔지 알려면 완전 반대되는 다른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하다 보면 깨닫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나는 나의 세상 속에서 갇혀서 맞아. 항상 보던 것만 보는데 진짜 맞아. 새로운 사람 아니면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아니면 뭐 자주 만나는 사람이더라도 새로운 면모를 알면서 이렇게도 사는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면서 나의 영역을 또 이제 간접적으로 확장하는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소중하답니다. 훈훈한 엔딩. 그렇군요. 번쩍이 여러분들도 저희 소중하시죠? 네. 그거 퍼지지 말라고. 도라에몽이냐고. 아무튼 저도 소감을 얘기하자면 안 했구나.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다 했다고 착각하는 거지? 너무해. 빨리 해보세요. 근데 이거 진짜 되게 많은 답이 있고 많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 무슨 얘기야? 그냥 그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가라는 게 원하는 것을 뭐 어떻게 얻는 그거 하나하나 다 이게 그렇죠. 얻어야 하나 굉장히 철학적인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약간 이렇게 다 씹을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인문학 전공한 사람은 다르군요. 세상 아무튼 이게 참 자기가 원하는 걸 아는 건 참 어려운 것 같고 또 자기가 또 자기 기만을 하잖아. 무슨 뜻이에요? 속일 때가 있잖아. 나는 사실 이거 안 원해. 약간 이런 식으로. 심포도? 여우의 심포도처럼. 심포도처럼 갈 수도 있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약간 방어적으로. 그쵸, 아니면 내가 아는 게 확실하게 있어도 뭐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거면은 못 하잖아. 그런 것도 있고 어려운 거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쉽지 않으니까. 뭐 결국엔 인생이 쉽지 않다. 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겠어. 결론이 뭐죠? 그러세요. 약간 중원부원 하다가 약간 어쩌라는 건지. 그냥 말았는데. 아니 저도 비행기 좀 태워주세요. 뭔가 알았다는 느낌으로. 아니 알았어. 되게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근데 저 약간 좀 깨달음을 좀 얻었어요. 적어도 지금 저도 이제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사실 지금 동료들 듣지 않죠? 아니 뭐 들을 수 있는데 뭐 어쩌라고 알바인. 약간 알바인? 그냥 그래서. 모른 척 하셈님들. 그런데 근데 이제 저는 그래 사실 지금 겨울이 되게 힘들어요. 1월이 되게 힘들었어.
지난주도 힘들고 아니, 지난주 근데 그거 그 난방비 많이 나와서 힘든 거 아니에요? 난방비 많이 나와서 힘들었는데 그 회사 일 때문에 아, 그런데 이제 뭔가 오늘 얘기하면서 저는 그래도 실마리를 얻었구나. 힌트는 좀 얻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게 결국에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녹음하는 게 네, 너무 얼마나 좋습니다. 소중한지. 네. 아니 우리 셋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번쩍이 분들이 그쵸. 같이 계세요. 수없이 많은 번쩍이 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할지 너무 여기 궁금하고요. 수천만의 번쩍이 분들이 지금 제가 생각한 게 언젠가 에피소드로 어떻게 하면 댓글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는가. 그거 좋은데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연작인가요, 저 연작? 연적인 거죠. 전 시리즈로 또- 좋은데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로 저희가 해볼까요? 여기까지로 네. 하고 우리 번쩍이 분들도 어떻게 이제 말씀 네. 한 주제에 들으면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원하는 걸 쟁취해내셨거나 그렇죠. 포기했는지 이런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경험을 궁금하네요. 저희는 기다립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답글이 안 달려서 좀 전 슬프고요. 하지만 언젠가 이제 넘쳐나는 댓글로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렇게 힘없이 얘기하면 안 중요합니다. 한다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파파파 파파파 파밭 안녕. 안녕.